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한 차례 더 고꾸라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새로운 불확실성이 있다기보다는 기존 내용에 대한 반복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가 좀 메인이죠. 물가지표와 올해 마지막 있을 FOMC를 앞두고 이 투자자들의 시각은 여기에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들 짜봐야 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좀 하락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세요. 네, 예상보다 높은 생산자 물가의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0.9% 하락, 나스닥과 S&P 500은 0.7% 하락했습니다. 강세 업종을 좀 보면은 테슬라를 비롯해 2차 전지 업체들이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테슬라 3.2% 상승, 퀀텀스케이프가 2.1% 상승, 솔리드 파워가 6.8%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컨텐츠 업체들도 강세를 나타냈는데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3% 상승, 파라마운트가 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2.5%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가 3.1% 상승했는데요. 웰스파고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를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입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에서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광고 요금제 도입으로 내년 매출이 7%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4% 상승했는데요. 예상치로는 7.2%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했는데 예상치는 0.2%였기 때문에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근원 PPI, 그다음에 음식료와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을 뺀 건데 전년 대비 4.9%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타난 것은 서비스 물가가 0.4% 상승해서 전체 도매 물가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 측에서는 23년 최종 금리가 5.1%로 예상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존 전망치 4.6%에서 0.5%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블룸버그 측에서는 지금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년 주식시장 수익률이 약 10% 정도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 실적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측에서는 산타랠리 기대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월서부터 미리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산타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 변동성 지수가 22 수준인데 28 이상으로 상승해야지 매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 측에서는 기준금리가 6.5% 가도 미증시 10%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50bp 정도 오르는데 머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이미 주식과 이제 채권 포지션을 크게 이제 줄여놔서 악재도 매물화될 물량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도 관망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증시에 관련된 분석들 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들이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좀 상회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네. CPI하고 뭐 꼭 어느 정도는 연동이 있지만 이게 지금 CPI를 결정짓는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저는 네. 일단은 좀 높게 나왔는데 역시 서비스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네, 서비스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올랐군요. 사실 뭐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또 지난달보다 소폭 떨어지고 이런 지표들도 나와가지고 이런 긍정적인 지표들은 근데 시장이 왜 반응을 좀 안 해줄까요? 뭐 다른 데서는 괜찮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서비스 물가 때문이에요. 지금 서비스 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른 거는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출 이자 비용이 좀 늘어난 것이 서비스 물가를 좀 높게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될 텐데 소비자 물가지수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전문가님은? 일단 컨센서스는 7.3으로 지금 나와 있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봐야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원유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는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예상치와 관련돼서 좀 큰 폭으로 오르거나 혹은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좀 반응을 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 주에 발표 있으니까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이치뱅크 측에서는 내년 최종금리를 5%, 5.1%로 예상을 했네요. 뭐 전반적으로 계속 5에서 5.25%요 사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FOMC에서 점도표를 좀 봐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지난 9월보다는 조금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미 빅스텝은 다 이제 뭐 예상이 된 만큼 그렇죠, 네. 결국에는 점도표가 더 중요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글로벌 IB들도 대부분 5에서 5.25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만큼 최종금리 상단치가 그렇다고 본다면 점도표도 그 정도 수준에서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점도표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또 약간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더라고요. 뭐 좀 어떻게 발언에 주목을 같이 해봐야 될까요? 주목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저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더라도 기존에 그렇게 입장 스탠스보다는 아주 강성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조금 더 기준금리 상단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파월이 지금 기존에 자기가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네.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걸 크게 뒤엎으면 연준의 신뢰도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아주 강성 발언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은 있지만 이미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들을 뱉어놓은 만큼 연준이 그래도 그 범위 안에서 좀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블룸버그 쪽의 분석을 보면 내년 주식시장 수익률이 10%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이 정도면 좀 그동안의 예상치와 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보는 건가요? 조금 그래도 좀 괜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큰 폭의 기대는 하지 마라 뭐 이런 뉘앙스예요. 기업 실적도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게 산타랠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베런스 측에서 너무 단호하게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분석을 내놔가지고 FOMC 이후로도 지금 기대할 수가 없을까요? 일단은 먼저 산타랠리 대비해서 먼저 올랐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르더라도 FOMC 끝나고 빅 이벤트가 좀 끝나더라도 상승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시카고 변동성 지수가 결국에는 너무 낮다. 지금 22 수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낮으면은 오히려 매도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산타랠리에 대해서? 산타랠리는 결국에는 저는 FOMC 지나고 시장의 방향성이 좀 나올 것인데 조금 빠졌다가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에서 수준에서 만약에 머문다면은 큰 폭으로 상승은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지도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요번 주 좀 지나고 다음 주에 뭐 시장 조금 흔들리면은 요번 주서부터 흔들리고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오히려 조금 강한 상승세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를 조금 더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JP 모건 측에서는 기준금리가 뭐 6.5% 상당히 높은 부분까지 가도 지금 10%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코멘트를 해줬더라고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번 주에 JP 모건 측에서 기준금리 6.5%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금리 인상을 동결시켜 놓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 좋아지면은 다시 금리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6.5%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일각이상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지수에서 6.5%가 하더라도 10%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동안에 이제 워낙 어떻게 보면은 투매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매물화될 물량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큰 매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조금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 뉴스들이 계속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넷플릭스 체크를 해보려는데 뭐 요금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이번에는 왜 또 목표가가 높아졌나요? 지금 일단은 가입자가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적은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결국에는 광고 요금제 도입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광고 요금제 도입으로 내년 매출도 약 7%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 계정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최근에 주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 꾸준하게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저도 넷플릭스는 이번에 광고 요금제 도입이 결국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금제를 한번 좀 다양화시킨 다음에는 이로 인해서 좀 수익이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뭐 웰스파고에서는 뭐 콘텐츠 성장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좀 해줬더라고요. 뭐 국내에서 사실 뭐 넷플릭스 하면 또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연결이 되니까요.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콘텐츠 관련 종목들? 우리나라 국내요? 네, 국내 쪽이요.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뭐 계속적으로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예전처럼 높았으면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데 저는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연말 연초에 어느 정도 신작들도 계속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컨텐츠 업체에 계속 구애를 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성장세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결국에는 뭐 넷플릭스에 어떻게 보면 실적하고는 연관되는 것도 솔직히 별로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주를 주고 어떻게 제작비를 주는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흔들릴 이유는 없다. 대신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연동되면은 많이 빠지면 연동돼서 많이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콘텐츠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시각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미증시에서 저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 조금 전에 외신에서 이 테슬라 쪽에서 좀 안 좋은 소식들 모델 Y 생산을 잠깐 중단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보니까 스텔란티스는 뭐 미국의 일리노이 공장을 또 폐쇄하고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목별로? 일단은 테슬라가 오른 거는 뭐 스텔란티스 뭐 그런 공장 뭐 가동 중지 그런 네.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상승은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테슬라는 오히려 역으로 좀 호재가 낮지 않을까, 많이 네.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상승한 것이고요. 어제 이제 워낙 이제 그동안에 테슬라 뭐 2차 전지 업체들 미국 시장에서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제는 일제히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호되게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에서는 매물 아직 더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2차 전지까지 연결해서 투자 시각 좀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뭐 살짝 증시가 반등을 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중요 이벤트들도 있고 어떻게 좀 보시나요, 국내 증시? 계속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15일 지나야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힐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빅 이벤트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저도 계속적으로 좀 관망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물론 뭐 이슈가 있고 뭐 중국발 관련해서 뭐 계속적으로 조금 좋은 소식이 있는 쪽은 상승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상승폭은 또 줄어들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이제 공론화가 됐고 중국 측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뉴스에서는 이제는 계속적으로 매물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관망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매수는 조금 늦춰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조금 참을성 있는 시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국에 연말에 산타랠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물가지표의 둔화 여부 그리고 FOMC에서 또 점도표까지 이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중요한 지표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슈에 따라서 민첩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